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의 구자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ICT 기반 상수도 시설 스마트 자산관리 시스템 개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기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연구기관 소개, 개요, 그리고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그리고 저희가 개발된 기술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기관 소개는 서울시립대가 이제 주관 기관이 되겠고요. 참여 기업으로 도화 엔지니어링, 건화, 한국종합기술 이렇게 세 개의 참여 기업으로 구성돼서 참여 연구원은 약 30명 정도의 그러한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산관리라는 이러한 타이틀이 생소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연구를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자문기관들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좋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연구기관별의 그 단계별 연구 개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면요. 1단계는 ICT 기반 상수도 시설 스마트 자산관리 통합 시스템 기능 구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베드 시범 적용을 했고요. 2단계에서는 ICT 기반 그 자산관리 통합 시스템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그러한 장장 5년 동안의 연구 개발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기관을 간단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서울시립대에서 저희들이 5년 동안 이루어진 업적, 또 참여기업 도화, 건화, 그리고 한국종합기술, 이 세 개 회사들이 과학적인 성과와 기술적인 성과와 사회적인 성과, 경제적인 성과, 특히 우리 참여기업들의 적극적인 사업 발굴로 인해 가지고 지난 5년 동안 경제적인 성과로 한 160억 정도의 매출 달성을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과학적으로도 저희들이 다수의 논문과 또 지적재산권, 또 홍보 실적 등등 여러 가지 달성한 연구 성과를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께 연구의 내용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상수도 자산관리라는 단어가 상당히 생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수도 자산관리를 연구하게 된 그러한 필요성은 경제개발기에 많이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 중에서 상수도 시설도 상당히 노후화가 돼서 대형화되는 어떤 상수도 시설의 파손 사고, 수질 사고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그러한 결과들을 저희들이 고찰해 볼 때 자산관리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도 이제 상당히 자산관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최근에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자산관리는 일단 우선 자산의 어떤 규모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 자산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최적의 관리 비용을 들여서 순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최적의 자산 관리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1, 2, 3차 연도에는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뒀고요. 4차, 5차 연도에는 그 테스트베드와 사업화에 기반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산 관리를 이제 하는 목적을 잘 만든 어떤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우리들이 흔히 자산 관리라고 설명을 할 때 가장 궁금한 사항들 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상수도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5가지가 무엇인가? 그럼 첫 번째는 이제 자산의 현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또 어떤 자산이 되게 많은 자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인 것? 또 현재 국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가? 또 생애주기 비용 측면에서 언제 개량을 할 것인가? 또 개량 대상들이 됐었을 때 장기적인 자금 조달 전략은 수립되어 있는가? 이러한 5가지들의 어떤 구체적인 수행 절차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런 수행 절차 및 매뉴얼이 부재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태, 중요도, 서비스 수준, 생애주기 비용,
자금 조달의 전략, 뭐 이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 연구에서도 자산관리 솔루션 개발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연구 수행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한 8단계의 그러한 어떤 자산관리 수행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10단계도 나올 수도 있고 6단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기본형도 있고 상세형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 시설의 자산관리 수행 체계를 1단계 GIS 기반 자산 목록 관리, 2단계 자산 진단 결과 관리 및 분석, 3단계 자산 잔존 수명 예측, 4단계 서비스 수준 자기 진단 및 목표 설정, 5단계 자산의 중요도 분석, 6단계 자산 계량 수요 산정, 7단계 유지관리 및 계량 의사결정, 최종적으로는 장래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이러한 8단계로 구성해서 환경부와 함께 같이 개발을 했고요. 아무래도 데이터가 이제 부족한 그러한 지자체에서는 기본형 또 특광역 시와 같은 경우에는 상세형에 알맞는 그런 자산관리 수행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된 솔루션들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1단계에서부터 8단계까지의 각 단계의 대표적인 어떤 솔루션들을 소개해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1단계는 GIS 기반 자산 관리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산 목록을 얼마나 잘 구착하느냐. 그럼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등록 등본이나 아니면 호적 등본이나 아니면 건강 기록과 같은 것들이 상수도 시설에서의 자산 목록에 포함되는 내용들이다. 특히 이제 상수도 시설은 관로 시설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전국에 한 20만 킬로 정도가 상수도 관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GIS 시스템을 연동해서 우리가 자산 목록을 관리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1단계를 GIS를 포함한 자산 목록 관리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축을 하였고요. 또 그거를 근본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자산의 진단이죠.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건강 진단을 하는 건데 상수도 시설의 건강 진단을 통해서 어떤 관로, 어떤 시설, 어떤 정수장의 어떤 시설이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떠한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단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하는 단계가 2단계다라고 그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거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개발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상수도 시설의 자산에 대한 일반적인 진단 또 전문적인 진단 이런 것들이 수도법 상에 진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자산의 상태를 평가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게 2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단계는 그럼 현재의 건강 상태를 알았었을 때 우리가 언제까지 생존할 수 있는가 그래서 자산의 잔존 수명을 예측하는 단계가 3단계다라고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자산 상태 평가 결과를 이용해서 자산의 잔존 수명을 도출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했고요.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다양한 많은 방법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방법들이 프로그램에 탑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단계가 되겠습니다. 4단계는 자산관리의 서비스 수준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그래서 자산 서비스 수준 자가진단 및 목표 설정을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해서 수도 사업자 스스로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또 목표를 서비스 수준과 동일시하는 동일시 되지 않았었을 때는 갭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우리들이 하는 것들이 4단계가 되겠습니다. 5단계가 되겠는데 5단계는 어떠한 자산이 중요한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선정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도 평가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의 파손 확률이라든지 파손 결과에 대한 영향 정도 또 여유도 이러한 것들이 프로그램 기능 설계에 탑재되어서
수많은 상수도 자산의 각종 정보들을 이용해서 리스크 분석을 통한 자산의 중요도를 산정하는 기능이 5단계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가 되겠는데 자산의 계량 수요 산정하는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도까지 판정되고 언제 어디에 있는 자산을 계량할 것인가, 그래서 우선순위를 이제 결정하고 그 우선순위의 최적화를 도모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5단계까지 구한 어떤 자산의 중요도 분석 결과에 따라서 향후 어떠한 상수도 시설을 계량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내용이 되겠는가라는 게 이제 6단계의 자산 계량 수요 산정.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 6단계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7단계에서는 유지 관리 및 계량 의사 결정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우리 이제 사업이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량 수요가 일정하고 또 수익 구조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 가능한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앞서 6단계에서 만들어진 계량 수요들을 좀 더 최적화해서 평균화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 알고리즘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등록된 자산의 유지관리 및 계량에 대한 최적 투자 방안을 조건별로 산출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의사결정 시스템이 없었을 때는 울퉁불퉁하게 상당히 피크치도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균형적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통합 의사결정 시스템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8단계가 되겠습니다. 8단계는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이제 재정 수요, 그래서 수도 요금이 얼마로 책정되는 것들이 20년 후에 계량 수요들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보조금을 얼마를 받아야 될 것인가, 기금을 얼마를 받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돈이 없다면 지방채를 얼마를 발행을 해야 될 것인가,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저희들이 이제 형성해서 어떤 회계적인 재정 수지 산정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재정의 건전성을 이제 확보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어떤 최적의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상수도 시설의 재정 정보 및 시설물의 감가 상각 등을 분석하고 결국 그러한 결과로서 재정 수지 정보를 도출하여 최적의 관리 및 계획이 수립되는 것들이 장래 재정계획 수립 단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단계에서부터 8단계가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스템 또 데이터베이스들이 이제 구축을 해서 실현할 수 있는 예제들을 이제 탑재해서 그 통합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이 통합 시스템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 저희들이 개발했고, 현재는 저희 참여기업 3사에 이러한 기술 이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전국적으로 현대화 사업과 함께 자산관리 구축 사업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학회에서 아니면 협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개발된 상수도 시설 스마트 자산관리 통합 시스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상수도 시설 스마트 자산관리 통합 시스템을 현장에 도입할 때는 어떠한 단계들을 거쳐야 될 것인가? 저희들은 크게 한 3단계에 한 5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현장 조사,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설계가 2단계가 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자산 목록이 되겠죠. 그거에 따른 데이터 인벤토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표준화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산관리 지침을 각각의 레벨에 맞게끔 지자체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1단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기술 적용과 시스템 구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엑셀 프로그램이 있는데 엑셀 프로그램 안에
그 계산에 아니면 프로그램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표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단계에서 구축된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인벤토리 구축 내용들, 표준화 내용들을 그 프로그램에 탑재시키고 또 그거에 현재에 맞는 여러 가지 어떤 잔존수명 예측의 어떤 그 모델 등을 선택을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 적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 구현에 상당히 필요한 2단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한 2년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년 정도는 시스템 검증 및 시운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뭐 5년이라는 게 이제 상당히 오래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1단계나 2단계의 상당 부분들이 현대 상수도 시설 진단이라는 그런 어떤 법정 프로그램들의 상당 부분들이 있어서 뭐 짧게는 한 3년 정도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국 개발된 그 기술들에 대한 그 파급 효과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환경적인, 과학적인, 기술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다양한 파급 효과들을 우리가 그 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상수도 시설의 이제 가장 큰 계획이다라고 하면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 되겠고요. 국가에서도 상수도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자산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을 때는 어떤 정책 의사 결정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우리가 발휘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개발된 기술들을 이용해서 현재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자산관리 구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저희 연구실이 개발된 이 자산관리 시스템이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